이 양반이 일꾼에 싸우는 방법만 연구하는 일꾼 교육사령관이었어요. 아, 예. 똑똑한 아이를 이렇게 부모가 그 걔를 믿어서 뭘 하게 독립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부모가 계속 자기가 모든 권한을 잡고 똑똑한 애를 안 시켜서 얘가 뭔가 발전하지 못하는 듯한 느낌? 네. 이게 모범생의 딜레마지 이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1등 하는 사람이 사실은 사회에서 1등으로 못 나가잖아요. 네, 맞아요. 네. 공부 1등 하는데 네. 사회에서 1등에 못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몰라서. 예, 그 어떤 틀, 형식, 공부가 너무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프레임 안에서만 이제, 그렇죠. 예, 그럼 우리 군대가 프레임 안에 갇혔다.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1등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보면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져. 나한테 요구되는 것만 열심히 해가지고 그 1등을 차지하는 지금 두 분- 시스템이다 보니까. 1등 안 하셨어요? 기술에서? 네. 각 기술에서 하고 싶었지. 1등 네, 저는 사관학교 졸업할 때 줄 세우면 좀 훨씬 뒤쪽에 가 있었습니다. 두분 다 1등이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군대 이제 개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군대 문화 개혁하고 군대 싸우는 방법 개혁하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개혁이 늘 필요한 건데 개혁은 혁명보다 어려운 거라며요. 예, 뭐, 그렇죠. 혁명보다 어렵고 혁신보다 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 왜냐하면 개혁은 있는 틀 안에서 바꿔야 되는 거니까 오히려 뭐 혁명이나 혁신은 그 틀 자체에서 벗어나서 하는 건데 예, 그 틀 안에서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가야 돼요? 그 사실 그 이걸 이제 엊그제 제가 이제 그 국방부 주간 세미나에서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인구 절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구 절벽인데 어떻게 보면 70년대나 뭐 50년대 전혀 고민하지 않았던 문제가 지금 닥쳤죠. 그래서 우리가 국방개혁 2020 기준으로는 50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50만을 이제 우리 유지하기가 이제 거의 불가능해진 거거든요. 거기에서 뭐 몇 년 전에 그 학계 출산율, 아니, 남아 출산율만 하면 12만 명이 안 됐죠. 이제 12만 명이 안 됐다는 건 1년에 병역 자원으로 남성만 의무로 그대로 유지한다면 1년에 10만 수준밖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1년 반 육군 기준으로 복무를 하면 최대한 병사 수를 잡아도 18만? 16만 이 정도 수준이니까 여기에 간부들 뭐 직업군인 플러스 했을 때 뭐 20몇만 이건 육군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상당히 좀 병력적으로 예 아주 어려움에 처하는 건 분명하죠. 게다가 이제 북한은 뭐 너무 잘 알지만 핵 미사일 작년 말에는 또 뭐 8,700톤급 핵 추진 잠수함 뭐 이런 것도 선보이고 있고 게다가 북한의 포병 숫자가 한 15,000문 가까이 돼요. 게다가 병력은 한 130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물론 이 숫자를 뭐 100% 믿을 수는 없지만 15,000 정도의 포병이 어떤 정도의 규모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많죠? 네, 많죠. 엄청 많아. 네, 엄청 많죠. 근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투입한 포병 숫자가 한 5,000문이 안 됩니다. 근데 전선의 넓이가 한 1,000km 정도 돼요. 우리가 이제 전선 전체 넓이는 한 250km로 보면 4배 넓은 공간에 3분의 1 정도의 포병으로 지금 저렇게 파괴적인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 숫자로 비교하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12배 정도의 밀집도예요.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로 침공에 들어간 그 독일군이 동원한 포병이 한 8,000문이 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 모여있는 포만 얘기했는데 이 재래식 어떤 군사력이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 미사일의 이 정도의 어떤 위협 사실은 이게 뭐 지금까지 세계의 전쟁사 뭐 이런 걸 다 비교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거를 제대로 슬기롭게 해결해 가지 않으면 인구 절벽의 문제, 그다음에 당장 닥친 어떤 그 북한이라고 하는 집단의 어떤 위협 이것을 슬기롭게 해결할 어떤 솔루션을 만들지 못하면 뭐 우리 경제가 세계 매디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국가 존립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방 개혁이 그냥 군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국방의 전문가 일부가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당장 10여 년 이후에 우리 국가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절체절명의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국가적으로 사실은 과제 뒤쪽에 넣고 뭐 도외시하고 있다면 사실 미래 위협을 그냥 우리 후손, 뭐 먼 후손도 아니에요. 다음 세대에게 그냥 공으로 넘기는 꼴이 되니까 국방개혁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이죠. 근데 그때 전위원회 네. 한반도에 그렇게 많은 포가 밀집돼 있는 단위 면적당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네. 그 사례가 없습니다. 현대 사력이 전체 어떤 국가와 그다음에 또 과거의 어떤 사례와도 사례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데 이걸 관리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조질 생각만 하면은 이거 언제 터질 줄 모르는 화약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국방개혁도 되게 잘해야 되지만 사실은 남북이 서로 그 위험성을 상호 인식하고 서로 자제하는 그런 시스템 만드는 것도 사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네요, 진짜. 네. 이 균형점을 잘 관리해서 네. 싸우지 않고 평화가 그렇죠. 될 수 있는. 이게 뭐 싸우지 않고 하는 것도 하나의 축이고 싸웠을 때 이 우리가 피해가 있지만 네가 결코 이길 수 없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사실 물리적 전투력을 군사력을 확보해 놓는 것 이것도 뭐 사실은 두 개의 축을 우리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의 문제가 아니고 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싸워서 이겼다 한들 상처뿐인 영광 필요 없잖아요. 그럼요. 파괴된 상태에서 네. 생긴 무슨 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그 국방안보는 평화를 유지하는 건데, 네. 지금 근데 뭐 사실 평화만 얘기해서는 사실 평화가 지켜지지 않는 것이 세계 역사니까. 예. 맞아요. 예.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진정한 힘도 제대로 갖추고서 있어야죠. 어쨌든 간에 국방개혁이 진짜 필요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지는 네. 국방개혁은 군인들만 한 일이 아니라 그렇죠. 얘기하신 거네요. 말로만 정부에서 국방안보 할 게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전체 지금 우리나라의 존립의 위기를 생각할 때 국방개혁이 꼭 필요하다. 함께 해야 그렇죠. 그럼요. 예. 그 이제 한편에서는 이제 야 AI 드론이라는 게 있지 않냐. AI와 드론으로 하면 우리 부족한 병력 다 커버하고 혼자서 10명이나 100명도 상대할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AI 드론을 우리만 하는 거냐. 맞아. 네, 저 네. 지금 그 생각했어요. 사실은 AI와 드론에서 세계 1위 네. 미국이에요. 네. 세계 2위 중국이죠. 중국이에요? 네, 중국이 엊그제 CES에서 네. 중국의 그 피지컬 AI 뭐 사실 미국 다음으로 뭐 엄청나게 많은 모델을 끄집어냈어요. 게다가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우크라이나전에 지금 현재 직접 참전해서 네. 드론전을 직접 경험하고 있죠. 엊그제 뭐 신문 뉴스에 보면 북한군들이 굉장히 빠르게 적응해서 러시아군보다 더 잘 싸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일부가 참전한 사람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면 그들이 쌓인 노하우가 북한군 전체에 확산되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I 드론이 자 130대 이제 한 30여만 명 되는 이 전투력을 상쇄해 줄 것인가?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AI 드론은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우리의 젊은이들을 그런 식으로 그런 수단으로 그 피해를 줄이는 것 당연히 추구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 만약에 경쟁이 뒤지면 뭐 패할 것이 너무나 명확하니까 이쪽에 투자를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되지만 한편으로는 물리적 격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이고 잘 알겠습니다. 수결해집니다. 네. 우리 군대가 발전이 나가야 되는데 그 뜻은 한데 모아서 이제 강력하게 가야 돼요. 뭐 제가 그리고 있는 솔루션은 사실은 책 2권으로는 설명 못해서 한 권 더 쓰고 있는데 지금 네네. 예. 그러니까 그동안의 베스트셀러 강군의 조건에 이어서 강군의 조건 2가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물리적 전투력에 대한 이제 그런 통찰을 좀 전달해 주고 싶어서 가제는 그 무기와 전략의 역사 해서 아예 그냥 초기 무기부터 지금 현재의 그 극강의 핵무기 그다음에 뭐 AI 드론이 무기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속에 흐르는 맥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것도 책으로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확 되고 지금 빨리 읽어보고 싶은 네. 생각도 들어요. 네. 예. 그리고 좀 불편한 질문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육사 나오셨죠? 네, 내란자관학교. 네, 내란사관학교라고 요즘 다들 얘기하시죠. 내란사관학교라고 막 불리더라고요. 네. 입사 나오셨죠? 네, 남 얘기하듯이 지금 하시길래 제가 지금 네. 뭐 그렇다 쳐. 네. 그렇대. 뭐 사관학교를 폐지해야 된다 뭐 말이 많잖아요. 그렇게 그동안의 전통과 역사 속에서 또 육사
육사생들이 한 역할도 굉장히 많은데 네. 2024년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그냥 마구 지금 육사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그러니까 12.3 내란 이후에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네. 또 책임도 느끼고 잘못한 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들어있는 생각의 문제지 어떻게 이제 물리적으로 그 학교에서 교육훈련 받았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까? 12.3 계엄의 주도를 군의 어떤 육사 출신 장군들이 했고 실제로 했고 뭐 그것이 뭐 처음에는 뭐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 그것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고 육사 잘못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변명의 여지가 있어요. 어차피 군의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장군들 또 그 중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장군들이 육사를 나온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인데 근데 이제 뭐 좀 다르지만 그 사람들은 그 참여했던 많은 지휘관들은 저와 군 생활을 같이 했고 제가 아주 가까운 그 위치에서 봐왔던 뭐 그런 후배들이고 이래서 개인적 감정은 되게 안타깝죠. 근데 조금 더 이제 폭넓게 생각을 해보면 국민이 우리에게 무기를 주고 너희가 무력을 잘 다스려서 나라를 잘 지키라.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 무기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쓰지 못하고 사실은 잘못된 방향으로 돌리도록 한 역할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뭐 통렬히 반성을 해야죠.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육사, 군 뭐 마찬가지인데 군에 있는 어떤 장성들 마찬가지인데 내가 왜 무기를 들었는가? 내가 왜 이 사명을 받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민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무기를 든 이유, 내가 지금 이렇게 큰 소인을 받은 이유, 뭐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그 속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뭐 당장 육사 출신들의 주도가 돼서 비난을 받는 것 너무나 당연한데 제가 보기에 그 정신이 육사만 있었겠느냐, 또 그런 어떤 상태가. 대한민국의 많은 장성들이 그 라인에 서진 않았지만 사실은 제대로 정신 차려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참에 그 책임을 다 통감하고 이제 새롭게 거듭나는 군대가 돼야죠. 전에 말씀하셨지만 국민을 바라보는 국민의 군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위 이제 헌법 정신이 뼛속에 들어있느냐 하는 문제라도 우리 군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바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교육을 안 받아서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교육도 받고 또 공부도 하고 생각도 했겠지만 바로 내 목줄을 쥐고 있는 것이 바로 내 상급자고 또 그 사람의 상급자가 통수권자고 하다 보니 진급을 바라보고 다음 보직을 바라보는 이 위만 바라보는 의식이 문제가 아니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군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출세 욕구, 진급 욕구 이것이 이제 그 가치관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올라설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지금까지 계속 팽배해 왔던 것 사실이고 어떻게 보면 12.3 계엄 때문에 많은 군인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또 많은 그룹에게 진급 기회가 생기는데 그런 것을 오해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진급했다는 그 사실에 그냥 만족하다가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계급이 올라간다는 거는 그만큼 책임이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 책임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커진다는 사실을 우리 군인들이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란 때문에 육사 출신 분들이 모든 분들이 다 똑같지 않은데 너무 많은 피해를 상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관학교 출신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사실은 많이 애써주신 분들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뭐 피해라고 표현하셨지만 누넘한 네. 그 책임 네.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죠. 국민들이 책임이 있다. 그 점에 대해서 무슨 변명의 여지가 있어요. 책임을 당연히 느껴야 되는 것이죠. 또 반성할 건 반성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날 정비할 건 정비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참에 어떻게 보면 개혁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뭐 그제 솔루션 중에 하나로 사관학교 통합하는 방안 나왔는데 통합은 외형적인 거죠. 예, 그 속에서 어떤 가치관과 정신을 심을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고
이를테면 통합사관학교로 출범했는데 한 30년 후에 정신이 잘못된 가운데 그냥 쭉 올라가면 육사 출신들이 내란이 된데 이번엔 통합사관학교, 국가사관학교 출신들이 내란됐다 뭐 이런 세상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군대, 어떤 장교상, 어떤 장군상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그 가치와 방향성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런 개혁이 또 필요한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하나 덧붙인다면 우리 군대는 소위부터 출발해서 장군까지 쭉 폐쇄된 영역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참에 저는 고민해야 될 게 조직이 건전해지려면 이 인재들의 유통이 좀 있어야 됩니다. 사회의 우수한 인재들이 군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 또 뭐 군에 어떤 뭐 소질이 없는 사람이 다른 능력 있는 사람이 중간에 나가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이 폐쇄형 구조 속에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런 통로가 좀 열리고 뭐 하는데 외국에선 실제로 뭐 예비역들로 올라가서 군으로 다시 현역으로 오거나 현역에서 다시 예비역으로 가거나 이런 통로들이 국가별로 좀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사관학교에 들어가는 어떤 사람들의 질에 의존해서 그 특정한 인재들이 이렇게 틀에 갇히기보다는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통로 같은 게 만들어져서 사회 경력이 인정받아서 군에 들어오는 뭐 그런 것까지 오히려 열린 가운데 좀 바라봐야 되지 지금 않을까 싶어요. 장군님이 네. 별 3개 달고 전역하셨잖아요. 네. 야, 하나 깎아. 별 2개 달고 가서 이제 더 전문적인데 네. 기여를 좀 해야 되겠다. 콜 하면 가시겠죠? 아니 뭐 생각은 안 해봤는데 네. 그런 자리가 있다면 생각은 해봐야 되겠죠. 네. 후배한테 부담을 주는 거라면 이제 겸손하게 거부하거나 안 갈 수 있지만 이 자리가 정말 그 전문성이 필요한 곳이에요 하면 뭐 계급이 문제겠습니까? 네. 또 내 능력을 요구하는 곳 있으면 또 기여하겠다는 네. 그런 정신 중에 6.25 전쟁 때 삼성 장군으로 있다가 한국에 파병되면서 그 중령으로 자기 계급을 낮춰서 대대장을 하신 분이 있잖아요. 프랑스의 몽클레르 장군이라고 우리 그 지평리 막걸리로 유명한 지평리에서 전투할 때 그 미군 대령 밑에서 대대장으로 혁혁한 공을 세우셨죠. 아니 그런 정신이 뭐 우리에게도 충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높은 벽이 없었으면 지난 아까 말씀하신 교류는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뭐 선대 기수 문화에 이제 상명하복 또 뭐 이런 정신 이거 싹 걷어내고 네. 기능별로 다시 좀 소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군사 정부 때 불만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그 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계급이 역전되면 불만 세력이 생기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상황에서 벗어날 때가 됐죠. 그렇죠. 네. 사회도 변하고 있는데 군도 조금은 이렇게 뭐라 유연하게 좀 이제 사회 변화에 맞춰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아,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강군의 조건 저자 강건작 장군님 모시고 우리 군대의 또 문제도 진단하고 미래를 향한 우리 이제 군이 어떻게 나가야 될까 하는 문제를 오늘 말씀 네. 나눴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 다음번에 더 또 높은 차원에서 힘도 있는 대화를 준비해 주시면. 그 국가 이익을 했던 이야기 좀 더 듣고자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